네, 안녕하세요. 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임진수 부장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LG전자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소의 정기용 책임님이랑 그다음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수영 이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특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개발 환경에서 이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발표자이신 그 두 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용 책임님은 LG전자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소에서 테크니컬 아키텍트이자 클라우드 영향평가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NC소프트를 거쳐서 이제 다년간의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 16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LG전자 신규 서비스 인프라를 운영 총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소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기용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수영 이사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김수영 이사님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웨비나에서 자주 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레슨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시 좀 더 들어가서 정기용 책임님 약간 이제 현재 테크니컬 아키텍트이자 클라우드 영향평가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클라우드 영향평가위원이라는 건 제가 좀 듣기로는 직무가 좀 생소한데 클라우드 영향평가위원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선 LG전자 내에 자사 보안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WS나 이제 GCP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인프라를 생성을 하고 서비스를 구현을 했을 때 최종 서비스 오픈 전 뭐 예를 들어서 방화벽 룰은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개발자나 담당자에겐 권한을 제대로 부여를 했는지 그리고 뭐 재복구나 이중화 구성은 제대로 했는지 서비스 오픈하기 전에 최종 보안 포함해서 평가하는 LG전자 내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이 될 때 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떠한 그 보안 그 요구 사항들을 맞춰주고 있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LG TV를 좀 구매를 했거든요. 아직 배송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그 TV 보니까 신규 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규 서비스 총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서비스도 아마 약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TQ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인지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앱이나 이제 가전 스피커 등 이제 스피커 등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앱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나 이제 아이튠즈의 이제 아이튠즈 앱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음성으로는 뭐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뭐 LSK 누구 뭐 등등등등 약 전 세계 한 20개국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LG전자의 모든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I 스피커를 통해서 뭐 LG 냉장고, TV 여러 가지 가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려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편의 서비스로는 이제 뭐 정수기 같은 경우, 퓨리케어 같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음용 그 양, 리터수, 마신 음료, 양을 좀 측정을 해서 고객들한테 좀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세탁기의 공정수를 뭐 회전수를 좀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알람, 청소하는 알람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좀 스마트. 몇 개 동안 썼으니까 이제 세탁기 청소를 해라. 그다음에 뭐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셔라 이런 것들을 이제 AI식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맞습니다.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 클라우드 환경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실제적인 저희 그 가정 속으로도 들어와 있는데 김승희 기사님 그러면 요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연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환경을 지금 도입을 하고 계신데 요새 클라우드 인프라의 특징 아니면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좀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아우로 저희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거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띵큐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클라우드가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기업 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제 IT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했을 경우에 클라우드 2.0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을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 2.0의 시대이고요. 띵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환경들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혁신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자체 현대화하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기존의 개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워터폴 형태의 탑다운 형태의 개발 방식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애자일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어떤 기업 자체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펑션 베이스로 개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떤 배치 릴리즈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 했을 경우에 이제는 자유롭게 개발하고 기존에 이제 ITSM이나 이런 솔루션 가지고 사실 개발하고 운영이 일맥상통화돼서 이렇게 물을 흐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띵큐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지속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클라우드 자체 운영 모델 자체가 이제 공통 모델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누구든지 그 공통 모델을 가지고 개발하고 인프라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포 그 전의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환경 자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뭐 확인을 하고 뭐 매뉴얼화 시켜서 패키징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플랜을 만들고 진행되는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운영 단계에서 런하는 운영 단계에서 취약성이라든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데브옵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죠. 오토메이션 되면서 여러 형태의 툴들 자체가 툴 체인을 이루고 체인을 이루면서 개발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컨테이너 환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취약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데이터가 중심이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못하면은 뭐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고 뭐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 쪽에서 지금 계속 리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승희 사님의 말씀 듣다 보면 클라우드 2.0으로 넘어가서 이제 클라우드 1.0에서 달리는 클라우드 2.0에서는 이제 개발 환경이 굉장히 유연화되고 유연화된 개발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 런칭도 굉장히 빠르게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런칭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LG전자도 사실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를 도입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LG전자도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금 실제적인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AWS의 서버리스 제품은 이제 람다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GCP에는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 LG전자 내 저희뿐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아마 서버리스를 아마 좀 선호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속도나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제 뭐 제가 잠시 저희 쪽 인벤터리 시스템에서 개수를 한번 잠시 해봤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만 우선 사용하는 게 우선 10,000개가 넘더라고요. 람다가? 네, 람다만. 거의 국내 최대의 람다를 쓰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LG전자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뭐 저희 연구소에서만 이제 10,000개가 넘다 보니까 아마 전사적으로 아마 더 많겠죠, 당연히. 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년 전부터 뭐 도커로 시작, ECS, EKS 시작부터 해서 쿠버네티스, 도커 클러스터, 컨테이너도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 서비스에서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들을 적용했을 때와 기존의 단순한 EC2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환경 운영했을 때랑 뭐 진짜 뭐 개발 속도의 향상의 효과를 좀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마 매년 AWS의 리인벤트 이제 서밋이나 이런 부분에서 LG 전자가 항상 호명돼서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개발 속도라든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항상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전달해서 듣다 보니 뭐 비용은 한 30%에서 4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개발 속도는 50% 이상 50% 이상이요? 네, 50% 뭐, 이상 네, 한다라고 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곳 발표 자료나 뉴스에서도 그렇게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개발 속도에 있어서는 우위를 가져가는 게 인프라 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이런 그 어떻게 딱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일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속도가 빠른 그런 그 서비스 런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당연히 강점이 있는 솔루션들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 클라우드 2.0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이제 서버리스트를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가장 고민은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되게 다들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을 때 어떠한 보안적인 위협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경채기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셨을 때 네네. 어떤 보안 리스크를 좀 느끼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네네. 청자분들이 뭐 본인 청자분들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많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서버리스 제품이라고 함은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매니지하는 서비스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을 임대를 하거나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잠시 동안 빌리고 그 사용한 만큼 호출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체계 합리적인 비용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보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전 방식의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물리 방화벽이라든지 IPS를 이제 이미 트래픽 접점에다 두고 저희가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서버리스 제품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컴퓨팅 파워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환경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 반대로 그래서 좀 안쪽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개발 속도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분명히 충분히 그러니까 확실한 이익을 갖고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는 이제 트래킹할 수가 없고 트레이스를 할 수가 없죠. 사용자나 개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안적인 취약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뭐 정리를 하자면은 굉장히 개발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했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네. 그런 부분들이 그 보안의 취약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LG 전자 자체가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이제 ISMS 인증 심사를 매년 받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GDPR이나 ISO 27001 인증을 저희도 매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도 똑같이 그런 그렇죠. 인증을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서버리스도 인프라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버리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는 아직도 저희도 숙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금 듣는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컨테이너 서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당장 인증 심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내가 어떤 뭐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솔루션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정경채기님이 이제 사례로서 이제 현재 필드에서 느꼈던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김승희사님 지금 정경채기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2.0의 인프라 환경상에서
실제적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로벌로 좀 발생했었던 그런 보안 사고 사례들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선은 LG전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컨테이너 환경들,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주로 발생했던 연한이 거의 한 2, 3년입니다. 사실은 쿠버네티스 자체를 활용하고 서버리스를 활용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새로운 신기술이고 관련된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침해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캐피탈 원. 캐피탈 원은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도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개발하고 빌드하고 일단은 릴리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미스컴퓨레이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다. 결국 그렇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크립토 마이너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유출됐던 상황들입니다. 600만 명 이상의 이제 캐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내부의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AWS 전직 직원이 일단 실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 유출됐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는 도커 허브. 아마 LG전자 내에서도 아마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분투나 아니면 센토스 같은 경우 이미지를 그대로 풀링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상 올라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검증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다가 낭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도커 허브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모네로 관련된 이제 크립토 마이너 감염이 돼서 일단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애저 환경인데 애저 환경에서도 지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고 쿠버플로우라고 하는 플로우 자체를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시는 환경 자체가 이제 개발자들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개발 코딩을 그쪽에서 하시고 업데이트하고 풀링하고 하는 부분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어떤 크립토 마이너 자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피해를 봤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레드락 팀이 직접 이게 탐지했던 상황들이고요. 실제 사례고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웹으로 오픈해서 EKS 서비스였어요. 서비스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크립토 마이너 지금 크립토 체킹에 이제 감염이 돼서 실제 그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빠르게 발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슬라는 저희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젠킨스 주로 LG전자 쓰시는 젠킨스를 CD 툴로 많이 쓰고 계세요. CD 툴 자체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실제 이 부분도 크립토 마이닝이 일어났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마이닝 저희가 세일즈다 보니까 좀 약간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크립토 마이닝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에 좀 어떤 구체적인 좀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비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노드라든지 아니면 쓰고 있는 서비스의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는데 생성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클러스터 자원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해커들이 크립토 마이닝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생성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은 피해를 입히는 상황들이고요. 실제 상황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몇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던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해커들이 좀 뭐랄까 현명해져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살라미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살라미처럼 이렇게 잘라서 이게 눈치 못 채게 사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탐지해야 될 부분들을 좀 미연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공격 서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쓰는 서비스 자체가 만약 동접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했을 경우에 스케일인 되고 스케일업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굉장히 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일단 공격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편화될 것이고 이제 태동되고 있는 이런 기술 자체를 가지고 이용해서 해커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책님도 이제 뭐꼭 LG전자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제 필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운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국내에서도 이제 보안 사고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좀 약간 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개발자와 뭐 연구원이든 저희 쪽 엔지니어 TA들 간에 권한과 이제 키 관리거든요. 이제 서버리스는 특히나 이제 키 관리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권한을 이제 부여한 키를 이제 발급을 해드리면 뭐 사실 마음대로 사실 하실 수 있어요. 그 권한에 따라. 근데 이제 그 담당 개발자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제 퍼블릭 공간에 이제 키를 노출했거나.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생성 권한이 있다라고 실제 이제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퍼블릭 존에 해당 키가 올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몇천 대, 몇만 대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만큼 이제 비용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 LG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디텍팅을 하고 이거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를 좀 디텍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이제 부분적인 요소들도 있는 거죠. 저희 리즈 중에서. 네. 일단은 뭐 고객사의 리소스를 뭐 도용당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권한이 탈취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정보가 뭐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2차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도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외부 사용자가 이제 그 IAM 룰 자체를 일단 남용해서 일단 우회하는 걸 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을 외부에서 만들게 되고 그 외부의 시큐리티 그룹을 만드는 걸 가지고 자원을 새로 생성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 로케이션을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로케이션 남미 아니면은 뭐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형상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이미지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퍼블릭에 있는 골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저희 쪽에 맞게 커스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퍼블릭 공간에 있는 이미지를. 근데 그거를 스캔을 하고 뭐 매년 매주 매월 이제 발표되고 있는 CV 취약성에 뭐 제거가 된 이미지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실시간으로 상시 OS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개발자들은 서버리스에 대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발 소스를 그 바로 이미지에다가 커밋하게 돼요. 근데 그 개발자들도 실수를 해서 취약성이 있는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 사실 디텍팅하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부분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즈마를 사용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디텍팅이 되지 않고 개발기에서 이제 배포가 돼버리면 운영기로 올려서 배포가 돼버리면은 취약성이 있는 서비스가 그냥 이제 고객사한테 런칭이 오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회사가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위협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이제 스캔을 하고 만약에 불필요한 소스 코드가 배포가 됐거나 바로 이미지는 삭제가 됩니다. 현재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LG전자가 클라우드 운영에서 이제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정기영 책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우선은 앞에 이제 취약성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취약성들이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 어디서 고통을 당하냐면은 런 단계 컨테이너화되고 이미지가 컨테이너화돼서 프로세스화되고 서비스가 실행됐을 경우에
그 취약성들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실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행위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솔루션에서 충분히 구현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빌드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런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빌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부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어떤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패키지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인프라 코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하는 단계에서 골든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스캐닝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AWS 같은 경우는 AMI가 있는데 AMI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버켓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부분들 주로 사용하다가 또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스트리 올라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상시적으로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변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스캐닝하고 각 툴에 대한 툴체인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데브옵스와 데브 섹옵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데브 섹옵스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화 시켜서 일단은 관리하고 계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브 섹옵스로 이제 전환이 되시는 거죠, 이제. 뭐 100% 됐다라고는 지금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시프트 리프트 보안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네네네. 저도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좌측으로 이게 이동시킨다. 예. 네네. 기존의 보안들은 대부분 다 런이나 오퍼레이션 쪽에서 다 했었습니다. 레가시 보안들은.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취약성들, OS에 대한 취약성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뭐 클라우드 보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 보안,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보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플랜 짤 때부터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디벨롭 할 때 그 자체에다 적용을 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리프트 앤 시프트 보안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취약성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보안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뭐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클라우드 2.0에서 그 환경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비스 런칭에 대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보안이랑은 이제 트레이트 오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정경 책임님이 지금 사례로서 이제 지금 느꼈었던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범용적인 보안 사고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김성윤 사님이 그러면은 이런 보안 리스크를 어쨌든 고객사들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고객사분들은 이런 보안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해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범용적인 반면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경 책임님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LG전자가 이러한 보안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 보안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입장에서 좀 현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영 책임님께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개발자분들이 누가 접속을 했고 누가 어떤 코드를 뭐 지금 코딩을 하고 있고 커미션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람다 같은 경우도 람다 함수에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트리거링 하셔야 될 거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상황일 것 같고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코드 프로덕션을 하는 그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코드를 가져와서 실제 원천 이미지를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스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팔로알토에 있는 프리즈마 클라우드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가져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커 허브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그런 원천 도커 파일을 가져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CI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빌드하는 부분들 여기서 분명히 스캐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빌드 이미지 자체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야 될 거고 오케스트레이션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이제 템플릿 파일들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햄 차트라든지 여러 형태의 차트 파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단계의 CD 단계까지 면밀하게 스캐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툴체인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레지스트리에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로 트러스트하게 실제 우리 내부에 쓰고 있는 그 컨테이너 그 레지스트리 이외에는 접촉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풀링에서 QA 단계에서 직접 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버그 패치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데브세옵스가 될 거고요. 아마 앞으로의 넥스트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에서 시프트 리프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젠킨스 화면입니다. 젠킨스 각 단계별로 실제 스캐닝을 해서 CD 단계까지 배포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화시켜서 롤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지라라든지 컨플루언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툴을 사용해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젠킨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UI 안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스캐닝이 되면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결과를 보시고 실제적으로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한 번 더 빌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런타임 시큐리티입니다. 런타임 시큐리티는 가장 큰 맹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취약성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취하더라도 관리해야 되는 런타임이 있습니다. 그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법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하면 머신러닝, 축적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게 될 거고요. 관련된 이미지를 학습한 이미지 자체에서 이상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인텔리전스 그리고 관련 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 확인하기 어려워요. 소켓 통신도 하고 실제 리눅스와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동작하는 방법은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한 통신의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를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LG전자 쪽에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사불란하게 지금 관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정경직님 실제적으로 지금 뭐 범용적인 방법이라든지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김승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LG전자가 느끼셨던 리스크에 대해서 뭐 운영적인 측면도 좋고 아니면 뭐 솔루션적인 측면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아주 심플해요. 보안 쪽에 요구하는 상황들은 언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사실 그것만 알면 사실 되는 부분인데 이 대상이 온프레미스냐, EC2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인 것이냐, 아니면 서버리스의 제품인 것이냐라는 이제 가장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대응은 또 다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 온프레미스 예전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법에서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는 중이신 업체들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리스 제품으로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도 IT 숙명이라고 좀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 웹 방화벽, 온프레미스의 물리 장비를 뭐 렉 마운트해서 세팅을 하고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이입점 구간들을 다 제어를 하고 시그니처 업데이트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다 됐어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 네, 그렇죠. 그럼 EC2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도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뭐 시큐리티 그립이나 그리고 소프트 디파인 시큐리티 뭐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언스 제품들 뭐 팔로알토 외에도 뭐 포티넷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제품들도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제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서버리스 제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팅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어도 할 수도 없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지? 저희가 이게 가장 큰 내부적인 퀘션이었고 오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찾아보기도 사실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아마 이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LG전자 도입 시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보안 솔루션 업체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업체들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단순 MSA만 이제 대상이 아니라 람다, AWS, IoT에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이나모 DB 이런 서버리스 제품이 되게 다양화될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걸 어떻게 빨리 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뭐 꽤 오래 전에 이제 김수영 이사님이랑 LG전자와 이제 저희 연구소 클라우드 플랫폼 연구소와 POC를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 도입하게 되면서 해지 수단을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죠. 그러면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실제적으로 지금 LG전자에게 도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그 지금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어떤 위협들을 조금 지금 상세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람다가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면 개발자나 담당자, 저희 인프라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단순히 함수를 생성해서 드리긴 하지만 실제 코드는 개발자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업로드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어떻게 트레이싱이 되는지 저희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프리즈마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불필요한 키 액세스 키들 발급됐을 때 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인프라가 추가로 불필요하게 생성이 되었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디텍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에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그 골든 이미지를 계속 그런 무결성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스캐닝이 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든 이미지는 저희가 인프라 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R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는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코드 커밋을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근데 코드 커밋을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그 소스 코드 자체 내에 취약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스캔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에 따라서 뭐 저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저희 개발 소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이미지 스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그래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뭐 그 아까도 이제 저희가 뭐 김승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게 이 솔루션들도 또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도 한 축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도입됨으로 있어서 이런 보안 업무에 대한 공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부하가 어느 정도 좀 약간 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프리즈마 클라우드 도입하기 전에는 아마존이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툴에 의존을 사실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사실 각각의 엔지니어가 일일이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로그라고 얘기하는 라인수로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떤 툴로 어태치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프리즈마는 일목요연하게 이제 대시보드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럼 저희는 그것만 보면 되겠죠. 굳이 뭐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 저희 쪽에서 엔지니어 측면에는 매우 훌륭한 뭐 공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운영상.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여기다 담겨 있고요.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가장 핵심 맹점은 뭐냐면은 이 솔루션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개발됐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레가시 보안 솔루션 가지고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부하나 아니면 이뮤터블 OS,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불변하는 OS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못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콘솔에서 지금 보시는 부분 데브 셋업스의 역할, 그리고 형성 관리의 역할, 지금 뭐 보지 못했던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M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제 LG전자 쪽에서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시간에 그 한정된 관계로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두 분이 뭐 실제적인 뭐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범용진 분 말씀해 주셔서 청자분들이 좀 많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또 컨텐츠가 있으면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